네, 두 번째 분석 리포트는 반도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슈부터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좀 겪었었죠. 그런데 미국 AMD 쪽에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AMD 쪽에서 삼성전자의 HBM3E를 차세대 AI 칩 시리즈에 탑재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의가 있는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MD는 차세대 AI 이제 가속기 시리즈에 이제 삼성전자의 HBM3 고대역 폭 메모리에 공식 채택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높은 기술력과 이제 인증을 기반으로 이제 진입 장벽은 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에 대한 공급이고 그 이후에 이제 주요 고객들의 이제 수율이라든지 성능 평가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대한 평가가 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AMD 역시도 이제 엔비디아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급처에 대한 확보 전략을 취하는 상황으로 이번 발표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체면을 구겼단 말이죠. HBM 쪽에선 후발주자 자리에 위치하면서 좀 그랬을 텐데 이번 계기가 사업의 탄력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충분히 좀 탄력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HBM3 시장에서는 이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이 품질과 발열 이슈로 좀 후발주자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지만 이번에 이 AMD가 이 차세대 AI 칩에 이 삼성 HBM3 탑재를 이제 공식화하면서 이 기술력 신뢰를 다시 한번 좀 확보했다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제품 인증을 좀 완료하면서 엔비디아 공급까지도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아직 이 SK 하이닉스가 이 품질과 시장 점유율에선 좀 앞서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삼성은 패키징 기술 내재화와 그리고 이 대규모 생산 능력이라는 이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주요 고객사 확보에 다시 한번 좀 속도가 좀 붙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도 좀 이야기를 여쭤보면요. 파운드리 사업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지금 또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TSMC는 독주를 계속하고 있고 뭐 중국 쪽에서도 추격이 거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에 처한 걸까요? 네, TSMC는 2025년 1분기에 점유율 이제 67.6%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AI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힘입어서 이제 압도적인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8.1%에서 7.7%로 하락을 하였고 매출 역시도 11% 감소하는 부분이어서 다소 이제 입지가 약간 흔들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SMIC 같은 경우에는 6%의 점유율로 삼성과의 격차를 1.7%까지 이제 포인트로 좁히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격 경쟁력과 정부 지원을 앞세워가지고 좀 위협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시장은 앞으로 이제 연 7%에서 9% 정도 이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공정의 일단 수율이라든지 기술력 확보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나노에 대한 기술력과 수율 안정화 그리고 고객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실패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2위의 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점유율이 중국 쪽으로부터 추격을 세게 당하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HBM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전쟁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이 HBM4 이 전쟁의 서막이 좀 올랐다 또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SK 하이닉스가 최근 이 HBM4 양산 시점을 좀 2025년으로 좀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12단 이 적층 기반의 HBM4 샘플을 이제 주요 고객사에 좀 공급했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경쟁에 좀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이 삼성전자도 하반기 중에 이 HBM4 개발 계획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세대 HBM 시장을 좀 놓고 이 글로벌 3강이 본격적인 이 주도권 경쟁을 좀 돌입한 상황 양상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이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 전력과 이 패키징 기술 그리고 이 고객사 맞춤 역량까지 좀 종합적으로 이 경쟁하는 국면으로 좀 들어서게 될 것으로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요, 참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압박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미중 간의 기술 패권으로 공급망이 불안하다 이런 부분도 들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뭐 AI 쪽은 워낙 반도체 경쟁이 지금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격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쉬운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이 일단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직격탄을 좀 이제 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반도체 굴기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 그리고 인텔과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들이 이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리더십에 대한 확보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뭐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기술 경쟁 심화가 맞물리면서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좀 이제 굉장히 큰 시험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대를 잘 통과할 걸로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제 시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수의 상승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7월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을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하나의 HBM 축으로 기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가는 반도체 섹터를 전반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실적 시즌이 올 때마다 반도체는 기대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또 한번 여쭤봐야죠.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이제 통틀어서 소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쪽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좀 공고히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장비, 이 소재 분야에서 이 국내 기술 자립도가 좀 낮은 만큼 이 정부가 좀 직접 나서면서 이 R&D와 양산 테스트 그리고 판로 확보까지 좀 연계해주는 구조를 좀 만들겠다는 건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들과 함께 이 국산 장비나 이 소재를 좀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성능이 입증된다면 양산 라인에 좀 채택하는 모델을 확대하겠다라는 좀 방향성과 좀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소부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만 있다면 이 대기업 수요를 직접 좀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반도체는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소재, 부품, 장비 쪽도 계속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면서 소부장 기업들도 이제 함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HBM 관련 쪽이나 아니면 3D 패키징, 미세 공정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제 초정밀 장비와 이제 신소재 기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떠오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미국, 네덜란드의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장비와 소재를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이제 자립도와 이제 기술적인 이제 기술에 대한 고도화가 산업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제 차세대 이제 반도체 육성과 이제 인재 육성과 같은 소부장 생태계 지원에 계속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 소부장 쪽에서 특히나 주목받는 뭐 그런 기술이 있을까요? 특이사항이 있으면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최근 이 반도체 업계에서 이 전력 반도체 이 소부장 기술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AI 서버나 전기차, 그리고 이 산업 설비처럼 이 전력 소모가 좀 큰 기기들이 점점 더 많이 좀 늘어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좀 제어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게 만드는 이제 전력 반도체 수요가 좀 빠르게 늘어날 걸로 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흐름 속에서 이 고온에서도 이제 버틸 수가 있는 이 특수 소재나 이 전력 흐름을 좀 정밀하게 조절하는 이제 장비 기술 같은 이 분야가 좀 특히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 메모리나 로직 중심이었던 이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에너지 효율까지 좀 고려하는 방향으로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부터 반도체 소부장까지 저희가 둘을 살펴봤는데, 이들의 하반기 주가 전망은 어떤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하반기에 반도체 및 반도체 소부장들의 주가는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고, 단기 변동성이 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전체적인 이제 방향성은 여전히 전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산업에 대한 급성장은 결과적으로 이제 HBM이나 첨단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장비
장비에 대한 수요까지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반도체 이제 대표 기업들의 뭐 생산 능력이라든지 기술력들은 역시나 글로벌 탑 수준이기 때문에 소부장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올해는 실적 시즌마다 AI 수요에 대한 반영 여부와 첨단 공정에 대한 수율 개선이 있기 때문에 주목도와 이제 집중도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과 그리고 기술력이 확인되는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시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 분석 리포트와 진단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탑3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주를 어디로 지금 유망하다 판단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 3위 기록한 종목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린 이 탑3 리포트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반도체 소부장주 탑3는 일단 이오테크닉스입니다. 탑3를 꼽은 이유는 이 모멘텀이 좀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기업은 이 고성능 반도체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 레이저 장비 수요가 좀 함께 좀 증가하는 구조인데요. 최근에는 HBM, CIS, 전력 반도체, 이 공정까지 좀 적용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품 믹스도 이 고사양 위주로 좀 빠르게 좀 전환되면서 이 실적도 점차 좀 회복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2025년에는 이익 성장률이 좀 확연히 좀 개선될 걸로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과 수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동시에 좀 맞물리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가 탑3에 이름을 올렸네요. 자, 그렇다면 탑2, 2위는 어디일까요? 네, 탑2 종목은 이 펨트론입니다. 아, 네네. 이 탑2로 이제 꼽은 이유는 이 HBM 관련 모멘텀 때문인데요. 이 펨트론은 최근 이 HBM용 이 검사 장비 테스트를 좀 진행 중인데 특히 8800 이 WI 시리즈는 이 HBM 적층 공정 중에 생기는 균열을 좀 정밀하게 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서 수율 개선이 이제 중요한 이 고객사들 사이에선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이 북미 IDM과의 이 납품 테스트 그리고 이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 이 마스가 이 SMT 장비 대비해서 좀 단가가 10배 이상 좀 높아서 이 제품 믹스 고도화에 따른 이 실적 개선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적자 전환됐지만 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HBM과 이 모듈 검사 장비 실적 반영 가능성이 좀 높아서 단기 실적보다는 이 중장기 이 모멘텀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탑2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지현 자문역이 직접 선정한 탑1, 1위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픽으로 공개합니다. 네, 1위를 기록한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여기에선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자문역 분들의 분석 리포트와 차트로 수익을 내는 방법, 교육 자료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탑1이 어딜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힌트 좀 제공해 주시죠. 네, 주식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이 반도체 소부장주 탑1 힌트를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HBM 전용 버닝 테스터 강점을 좀 가진 곳인데요. 이미 주요 고객사에 HBM3 장비를 좀 안정적으로 좀 납품 중이고, 그리고 HBM4 신규 장비도 이제 테스트 단계에 이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적도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 차세대 메모리 확산과 함께 이 장비 수요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자,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들어봤는데 1위로 선정하신 그만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지켜보세요? 네, 이 종목을 이제 탑1으로 좀 선택한 이유는 이 HBM 시장 확산과 함께 이 실적과 수급 그리고 산업 트렌드가 좀 동시에 이 맞물리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HBM3 전용 이 버닝 테스터를 이제 주요 고객사에게 좀 공급 중인 상황에서 HBM4용 이 신규 장비도 양산 테스트 단계에 좀 진입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이 납품 물량이 좀 눈에 띄게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 고객사인 이 삼성전자가 이 HBM 투자 규모를 좀 공격적으로 좀 늘릴 계획을 좀 밝히면서 이 기업의 수요 기반은 더욱더 좀 견고해질 전망인데요. 이 버닝테스터는 생산 수요가 좀 직결되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 캐펙스가 늘어날수록 이 장비 수요는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미 1분기 실적에서 이 매출과 이익 모두 좀 뚜렷한 이 턴어라운드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이 하반기부터는 실적 레벨업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산업 성장 방향성과 이 실적 모멘텀 그리고 고객사 이 투자 사이클이 좀 모두 좀 맞물리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이번 구간은 단순한 이 기대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수치와 흐름으로 이 뒷받침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탑1 종목으로 좀 뽑아봤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 주식이 궁금할 때 좀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탑3 리포트와 함께 차후 상세 브리핑 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재현 자문역이 직접 고른 탑1 마스터픽 종목이 궁금하시죠? 자,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분석 리포트까지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신 분이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87,800원에 한숨을 쉬시네요. 정말 급등하는 날이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손실이 또 꽤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고민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래 산업의 이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 자체는 결과적으로 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에서 이미 존재감을 입증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AI라든지 휴머노이드 관련 쪽으로 이제 기술 융합을 통해서 지금 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진 대표적인 주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본격적인 산업에 대한 이런 전환에 대한 과도기이고 과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낮고 높음보다는 방향성이나 이제 기술 축적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좀 이제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미래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이제 저가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단은 28,380원에 매수하신 분이고요. 갑자기 떨어져서 가만히 두면 손해가 더 커질까 매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한국전력은 뭐 지금 어떤 이슈에 좀 노출돼 있는 상태죠? 네, 일단 저는 뭐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한국전력은 이번에 이 정부에서 이 전기요금 인상을 좀 보류하면서 최근에 조정 구간이 좀 나왔는데요. 다만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현재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 이어서 하반기엔 전력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이 좀 더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원전과 수소, 해외 송배전 등의 신사업 모멘텀도 조금 함께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하반기 모멘텀은 아직도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 이란이 전쟁이 좀 확산이 되면서 유가가 좀 오르고 있다는 측면이 좀 여기서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한번 집중하시면서 이 하반기 실적 모멘텀 주목해 보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을 저희가 진단 도와드려야 되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자문역 분들의 그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또 추첨해서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